성경시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1일에 모신 세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치 3년 김은기 조지서가 서계하기를 지난밤에 해성이 위성의 14도로 옮겨갔는데 북극과의 거리는 79도였습니다 하고 관상감에서 서계하기를 오경의 유성이 각성의 궤도에서 나와 미성의 궤도에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만 하였고 길이가 3, 4척 남짓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조 21년 12월 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감선을 명하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1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1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학술이 있는 종진, 어양, 부정, 이자겸 등 25명을 서계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강세에서 뜸에 해당하는 자는 품계를 올려주고 사연하며 제2에 해당하는 자는 저사 한 표를 주고 제3에 해당하는 자는 아마 한 표를 주되 제2에 해당하는 자의 분수가 만약 어떤가는 자와 같으면 같이 상을 주라 하였다. 분수는 성적 점수를 말한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1일 무신 일곱 번째 기사 무령국 유자광이 와서 아뢰기를 세조 때 신이 병조 참지로 있었는데 세조께서 신에게 밀교하시기를 삼포 위에선 체제에 의하여 배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 포구에 설치하고자 한다. 너는 호송관으로 이끌고 선장을 대동하고 가서 비밀리 그 체제를 살펴보고 오라고 하셨으므로 신이 가서 그 체제를 보고 돌아왔는데 세조께서 두 척을 만들도록 명하여 하나는 월고지에 두고 하나는 화리양에 두게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남아있기는 하더라도 여러 번 개조하였으므로 체제가 반드시 변했을 것입니다. 참컨대 사리를 아는 조사를 다시 보내어 다시 모형을 만들어 오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1일 무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2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수언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해마다 화산대를 설치하는데 승마, 후지 등을 마련하는 경비가 적지 아니하니 굳이 해마다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근대 올해는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올해에는 모든 일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중지시킬 수가 없고 내년에 마땅히 참작하여 조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 경사에 갔을 적에 해성의 변이 있었는데 온 조정이 두려워하여 천하에 반사를 했습니다. 청가대 경외의 죄수를 석방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또 사유를 내린다면 너무 번거롭지 않겠는가 하므로 지사 세겜이 말하기를 사면은 자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백집사로 하여금 각자가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급배는 말하기를 경범자를 가려서 사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수언이 말하기를 구속된 죄수를 풀어주는 것을 어찌 하늘의 경계를 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2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김은기 조지서가 서계하기를 지난밤에 해성이 실성의 2도에 옮겨 들어갔는데 북극과의 거리는 81도입니다 하고 관상감에서 서계하기를 지난밤 일경의 해성이 실성 남쪽 대성의 동쪽으로 옮겨갔는데 빛의 길이가 한길 남짓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2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나는 묘말한 존재로서 신민 위에 있으며 밤낮으로 두려워하여 감히 편안히 지낼 여가가 없는데 지금 20년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엄양이 순조롭지 못하여 감흥 및 재해앙이 없는 해가 없어 가슴을 조이고 머리를 앓고 있으나 그 허물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또 성변의 제의가 나타났는데 성변은 헛되이 나타나는 법이 없으므로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더욱 두려워한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태상은 덕을 닦고 그 다음은 정사를 닦고 그 다음은 구제책을 강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음을 가다듬어 허물을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변에 대비하는 것이 옛날의 도리였다. 중의 신료로 하여금 그 임무를 게으리 하지 말고 힘써 형정을 다스려서 나에 미치지 못한 점을 보필하여 하늘의 경계에 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미우말은 자신을 낮춰 일컫는 말이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2일 기호 5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하사하기라. 재변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지금 별자리가 제1을 보이는데 그 허물은 정사를 잘못한 데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매우 추운 절기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어찌 억울함이 없겠는가. 경들은 이 뜻을 깊이 생각하여 옥사가 지체됨이 없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2일 기호 6번째 기사 경상 전라 좌우도의 수군 절도사에게 하사하기를 도내의 만호 중에 무죄가 있고 사리를 하는 자와 무죄가 없고 용렬한 자를 분간하여 기록해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2일 기호 7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사람으로 무죄가 타기한 자는 군사나 한산을 논하지 말고 가려 뽑아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올려가 혹은 니가대 등 7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유지가 매 1년을 바쳤는데 곧 송골매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관찰사는 보통 매라고 여기고 바쳤겠지만 속히 날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영로에 배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다시 바치지 말도록 하유하는 것이 좋겠다 했다. 사신이 논평하기라. 유지가 혹 해청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도의 사람이 어찌 다 알지 못하겠는가. 징계한 세를 바쳐서 임금의 환실을 사려고 했으나 임금의 고명함을 염려하여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시험해 보았으니 그 간사한 방법으로 임금에게 발한 죄가 크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여성도 21년 12월 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전한 김은기 등이 서계하기를. 지난밤에 혜성이 실성의 4도 반으로 옮겨갔는데 북극과의 거리가 84도였고 형혹성은 태미소원의 제2, 3성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고 내외의 간상감에서 서계하기를. 지난밤 일경에 혜성이 실성의 궤도와 뇌전성의 동쪽에 있었는데 길이가 한 길 남짓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3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나도 밤마다 천문을 관찰하는데 형혹성이 궤도를 이탈하였거늘 관상감에서 어찌하여 서게하지 않는가.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아뢰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보지 못해서 아뢰지 않은 것인가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는데 관상감정이 종민이 와서 아뢰기를. 윤 9월에 이미 궤도를 이탈하였음을 아뢰었으므로 지금 다시 아뢰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3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유지에게 치게하기라. 만포에서 온 이 거우가 말하기를 올적합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건주 등 삼위 사람들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하였고 또 유금리합이 와서 말하기를 오련이 또한 건주의 좌우 위에 대하여 벌레부터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군사를 일으켜왔다고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그러한데도 지금 바야흐로 의주의 성을 쌓느라고 역사를 감독하는 수령과 군사가 모두 여기에 모였으니 제업의 방어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성을 쌓는 일은 중지시키고 전적으로 방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병조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복수를 하는 것은 진실로 그들의 생태입니다. 지금 살해를 당한 종족이 보복을 하는 것은 진실로 그들의 일입니다. 비록 성을 쌓는 것도 중하기는 합니다만 이래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유지가 아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다시 하유하여 엄격하게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을 쌓는 일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 가는데 만약 중지하게 되면 일이 점차 기회를 놓치게 되어 아마도 준공할 날이 없을 듯합니다. 병주로 하여금 의논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해조에 회부시켜 의논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철계는 의논하기를 비록 요동의 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다시 변장에게 유시하여 더욱 엄하게 수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하기를 피인이 만포에서 살해를 당한 것은 곧 스스로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인들은 인면수심이니 보복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 쌓는 일을 중지시키고 오로지 방어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증조사과 납사 두 사신이 돌아올 적에는 노략질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당참 이서에는 피인들이 약탈 행위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당참 이동에는 마땅히 군사를 더 보내어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동 여자신 윤민 안오건은 의논하기라 피인들이 지금 복수를 하고자 하니 우리로서는 방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는 일을 만약 영구히 그만둔다면 모르겠지만 가령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바야흐로 도를 모아 놓았고 오는 봄까지는 겨우 한 달이 남았으니 비록 역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방어해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병은 활을 쏘면서 적을 방어하지 못하니 방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를 감독하는 수령인 경우에는 비록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내에서 무죄가 있는 수령을 선택하여 조방장으로 삼아 요회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으니 그 밖에 무죄가 없는 수령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또 의중목사로 하여금 성을 쌓으면서 수호하는 것도 겸하여 관장하게 하면 방어에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성 쌓는 일을 중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일에 이미 무죄가 뛰어난 군관 10명을 선택하여 보냈으니 또다시 본도의 별시위 등 제색군사로 하여금 모두 유방하게 하소서. 만약 변장이 위임한 뜻을 체득하여 척후를 머리까지 세우고 봉수를 삼가며 청야를 하여 대비한다면 비록 수천 명이 적이라고들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였는데 성준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관상감에서 서게 하기라. 오늘 밤에는 구름이 꽉 끼어 해성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사경 때 태미 소원 제2삼성 사이에 있었고 오경 말에는 수성이 동방에 나타났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소격서의 초제를 시행하여 성변을 물리치게 하자고 개청하는데 전교하기라. 덕을 닦는 데 있는 것이지 비로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관중이 이미 제환공에게 자세히 고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정교를 보면 성상의 학문이 고명함을 알 수 있다. 어찌 진나라 한나라 이후의 임금으로서 훌륭한 임금이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불교가 성행하였고 도교는 다만 나라에서 소격사만 있을 뿐이었다. 뒤에 임금이 그것을 허황된 것임을 알고 깊이 알고서 승정원에 묻기를 소교사는 폐지할 수 없느냐고 하였으니 이는 우연히 한 말이 아니고 반드시 뜻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대신이 동조하는 자가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4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허문관 부작 이집 등이 자자를 올리기라. 지금 성변으로 인하여 허물을 돌려 자신을 책망하시고 중위에서도 노력하도록 하였으니 송나라 경공이 삼사를 물러나게 한 반응을 발돋움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변을 없애려면 반드시 그 재변을 불러오게 한 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그 많은 기무와 그 넓은 영토 중에서 어찌 정사의 잘못이 없겠습니까? 백성의 폐해가 없겠습니까? 재변을 만나 구원하는 것은 역대에서 다 같이 한 일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직언을 널리 구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김은기 등이 서게 하기라. 지난밤에 혜성이 실성의 궤도 안과 운우성 위에 있었습니다. 하고
관상감에서 서게 하기라. 이경에 유승이 북두성 2, 3성 사이에서 나와 계양성 서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았고 길이는 2, 3척 남짓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248권 성종 21년 12월 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김은기 조지서 이종민을 불러 전교하기라. 그대들은 소관이의 점후상을 자세히 아래라 하니 김은기 등이 서게 하기라. 소관이의 아래는 부석이 있고 그 부석의 상면의 가장자리는 물홈을 파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 평형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부석 위에 기둥을 세워 고리 3개를 꿰어 놓았는데 그 기둥 위의 쌍환을 사유라고 합니다. 양면에는 북극과의 거리의 도수를 새겨 놓았고 중간에는 규형이 있는데 이것을 동서로 움직이고 남북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 점호하는 것입니다. 사유, 환 아래에 이중으로 된 고리가 있는데 그 안쪽의 고리는 곧 백각환으로 상면에 12시 100각을 새겨서 낮에는 햇빛으로 시간을 알고 밤에는 중성으로 시간을 정합니다. 그 바깥쪽 고리는 곧 적도환으로서 상면에 28수와 전체 둘레의 도수를 새겨 서로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칠정과 중외관의 입수하는 도분을 관측하는데 비스듬히 기울게 하여 사유환은 북극의 기준이 되고 적도환은 천북이 기준이 되며 똑바로 세우면 사유환은 서서 움직이고 백각환은 엄위가 됩니다. 지금 소관이를 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먼저 물로서 평행이 되게 해놓고 또다시 지남철과 남북의 방향을 정해놓은 다음 그 규형을 가지고 동서로 움직이고 남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여 해성이 있는 곳을 안 다음에 사유환의 북에서부터 아래로 규형이 만나는 곳까지 계산하면 그 별이 북극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환을 움직이지 않게 잡고서 규형의 끝을 낮추어 백각환에 이르게 하여 종이로 표시해서 실수의 남쪽 대성이 있는 곳을 기록해 놓은 다음 적도환을 회전시켜 실수의 남쪽의 대성을 표시해 둔 곳과 서로 부합하게 하면 거기가 곧 실성의 1도입니다. 그리고 실성의 1도에서 해성을 표시한 것을 계산하면 해성이 몇 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성이 벽성의 궤도 안으로 옮겨 들어가면 마땅히 벽성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하였다. 점호상은 천문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부석은 밑바탕이다. 규형은 천체를 관측하는 관을 말한다. 점호는 천문 관측이다. 12시 100각은 12시는 하루를 자축, 인묘 등으로 나눈 시각이고 100각은 하루를 100분으로 한 것으로 각은 100분의 1 단위이다. 7정은 1월과 5성을 말한다. 천복은 남북극의 중심을 말한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라. 요즘 상위가 재변을 나타내어 견책을 알려주며 매우 엄격하였다. 깊이 그 허물을 생각해보니 그 허물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를 내려 나 자신을 인책하였고 감선을 하며 몸가짐을 가다듬은 등 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하늘의 반응은 아직도 막연하기만 하다. 옛날 송나라 경공은 한마디의 착한 말로서 하늘을 감동시켰는데 지금 나는 하늘에 이르는 성의가 지극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은 것이 많아 하늘의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인가? 더욱 두려움이 겹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 줄을 모르겠다. 대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점을 숨김이 없이 직언으로 극론하게 하여 나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도록 하라. 만약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떤 별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성관이나 역옹들이 이미 써먹은 말만을 되풀이해서 말한다면 이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히 널리 포고하여 내가 제변을 만나 도움을 구하는 본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상위는 1월 5성을 말한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5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철사 유지와 출도사 이조양에게 하유하기를.
지금 들으니 건주 야인이 보복하기를 꾀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비록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병법에 이르기를 먼저 상대가 이길 수 없도록 한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적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에 용감한 경군 20명을 더 보내어 성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의주의 성을 쌓는 역사도 중지시키게 하여 토병으로 하여금 변방 수비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니 경은 기유를 다시 천명하여 졸오를 훈련시키기를 마치 적이 오는 것처럼 하면 병인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았어도 변방의 침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5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이봉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년으로 강형을 조산대부 사관은 정원으로 정승주를 자헌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오설을 통정대부 경원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김은기 등이 서계하기란 지난밤에 해성이 실성의 궤도 안과 운우성 동쪽 제1성 아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고 관성감에서 서계하기란 유승이 전원성에서 나와 전원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이었으며 사경에는 화성이 태미소원 남쪽 제2성 위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계속 재변이 왜 이렇지?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양의장 윤필상 등이 와 쌀에기라 요즘 날씨가 몹시 추운데 매일같이 경연에 나아가시니 상상의 몸에 한계가 감촉될까 염려됩니다. 심한 추위와 큰 더위에는 경연을 중지한 전례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옛 관례에 의하여 중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란 겨울과 여름에 모두 중지하면 어느 때 강학을 하겠느냐. 어찌 몸을 편하게 하고자 하여 경련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참작해서 하겠다 하였는데 윤필상 등이 말하기를 전하의 일치는 종사와 신인의 주인이심으로 소리할 수 없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강하게 임호하시는 것은 신등의 생각으로는 아마 상상해서 조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간대 고집하지 마시고 노신의 말을 따라서 싸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경의 말대로 하겠소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김은기 등에게 전교하기란 지난번에 나도 해성을 관망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달빛이 밝게 비치고 검성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가? 그대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내외의 관상감에 쌓인 것은 혹은 3, 4척 혹은 2, 3척이라고 하여 본 것이 같지 않으면 어째서인가? 아울러 자세히 물어서 아래라 하니 김은기 등이 대답하기를 달빛이 환하게 비칠 적에는 그냥 보면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달빛을 가리고 자세히 보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내외 관상감에서는 아울러 아래기를 유성의 광망이 빠르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본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이종옥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천지만물은 다 나의 한 몸에 근본하였으므로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나의 기가 순조로우면 천지의 기도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인주의 한 마음은 천지와 서로 유통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착하게 먹느냐 악하게 먹느냐에 따라 길하고 흉한 징조가 각각 이유로서 응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놓고 잘 다스려서 다스리려고 노력하신 것이 지금 20년이 되었으며 그것을 예법에 맞게 하여 잘못된 일이 없었는데 금년 여름에 대골들에서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졌으니 하늘의 견책이 극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혜성이 나타나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으니 신등은 성상께서 어떠한 실덕이 있어서 이러한 이변이 생기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일이 잘못되어 어떤 흉조한 징조가 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융통성이 없는 해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제2가 나타나는 것이 어찌 원인이 없이 그렇겠습니까? 전하께서 요즘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감선을 행하시고자 자신을 인책하셨는데도 하늘의 견책은 아직도 이러하니 신등은 아마도 전하께서 아무리 허물을 줄이고자 하여도 도저히 다 없앨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근래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많이 채용하여 공기를 더럽혔으니 한두 사람을 잘못 채용한 것이 비록 하늘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전하의 생각에 한 번이라도 착하지 못함이 있었다면 하늘의 마음이 바르겠습니까? 하늘의 누구로 누굴 주고 하늘의 제기를
2배로 배수를 주는 것이니 임금이 사사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흥소는 하나의 무식하고 용렬한 무리인데 갑자기 당상으로 승진시켜 한 골에 우두을 가두게 하였습니다. 대관들이 그를 논박하였으나 전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등은 어떤 점을 취하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올바른 데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시정이 무리한 무리였으므로 대관들이 난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박하였으나 전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등은 어떤 점을 주요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올바른 데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심지어 민영견에 있어서는 간사스럽고 아첨하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전하께서는 특별히 참판을 제수하셨으므로 여론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종들도 불가하다고 하고 대신들도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대관들은 간쟁하느라고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복합하였습니다만 전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등은 어떤 점을 주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옛날 명제는 한나라의 중주였습니다. 그런데 관도 공주가 아들을 위해 난관을 요구하자 명제가 허락하지 않고 돈 10만 양을 주면서 말하기를 난관은 위로는 열수에 응하는 것이고 외방에 나가면 백리지역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그 적임자가 되지 못하면 백성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난관이나 수제도 적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육경에 다음 가는 자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처음 그 세 사람을 채용하였을 적에 생각이 이미 한번 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게다가 또 대감과 시종과 대신의 공의를 완강히 거부하셨으니 이는 전하의 생각에 2번 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번이 그로 인한 것이 아닐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홍량을 삶아 죽여야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하였고 이 등류가 승상에 제수되자 그날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그 세 사람을 제거시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해 주시면 인심이 통쾌해질 것이고 인심이 통쾌해지면 하늘의 마음이 늘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야지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능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는 의논하기를 성병에 대해서는 신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을 잘못 등용한 데 감응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은 오직 인군을 인내함이니 진실로 마땅히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늘의 견책을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성변이 어찌 반드시 이 세 사람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원에서 경계를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는 뜻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사람을 쓰거나 행정의 잘못은 모두 성상의 책임이고 재앙을 부름까다는 사실 보상이 적임자가 못 되는 데 달린 것이므로 신등은 지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을 애태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공론을 널리 받아들이시고 깊이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두려워하여 재구를 사라지게 하소서. 송나라 경공이 자신을 견책하는 말을 하자 형욱이 삼사를 물러갔다 하니 감흥의 발음이 이와 같습니다. 어찌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신이 천문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옛글에 성신에 대한 재변이 있었으나 임금 때문이라고도 하고 재상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외람되게 삼공의 위에 있으니 이번 성변은 아마도 신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의 직임을 빨리 파직시키면 아마 하늘의 견책에 보답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이 어찌 민영견 등의 하찮은 두세 소인 때문에 경고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생각이 한번 선하고 악해짐에 따라 하늘의 마음도 따라서 응함으로 송나라 경공의 한마디에 착한 말에 형옥이 삼사나 물러갔습니다. 지금 천단을 당하여 위아래에서 모두 두려워한 때 간원의 상소가 비록 과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의에서 나온 것이니 간원을 받아들이는 미덕이 어찌 한마디의 착한 말 정도가 될 뿐이겠습니까? 하고 연우는 의논하기를 하늘의 경고가 어찌 그 세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하였겠습니까? 하고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민영견은 신의 척속이므로 전이라도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흥손, 이계명은 모두 무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가짐은 신이 알 수 없습니다만 천노는 까마득하여 알기가 어려운데 반드시 그 몇 사람을 등용하였다 하여 이러한 성변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성변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청건대 더욱 정성을 가다듬어 형옥의 억울함과 민간의 고통에 대해 다시금 마음을 써서 다스리게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라. 최흥성 이 계명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그리고 최흥선은 지금 수령으로 있으며 게다가 과실도 없다. 민영계는 이런 지난번에 이미 의논하였는데 이 뜻을 가지고 간원에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량을 삶아 죽여야 하늘에서 비가 올 것입니다. 나는 한나라 무제 때 날이 조금 가물었으므로 황제가 백관에게 명하여 비를 비게 하였는데 태자 태부 복식이 말하기를 지금 삼홍량이 관리로들로 하여금 저자에 앉아 물건을 팔게 하여 재리를 구함으로 상홍량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를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한 데서 비롯한 고사이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6일 개축 5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민사건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한데 지금 또 변방의 침범이 있었으니 유지는 진실로 마땅히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며 변방의 계책을 계획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야 하였을 것인데 매나 바치고 있었으니 청근대 그를 국문하여 먼 지방에서 또 성상께서 백성만을 사랑하고 애완물을 좋아하시지 않는 뜻을 알게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6일 개축 6번째 기사 진사 조유형이 상사인데 그 대략에 무릇 제 안과 상서가 응하는 것은 모두 인사의 잘잘못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선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제왕의 정치를 희망하시어 폐하여졌던 온갖 것들을 모두 발등시키고 예악을 유신시켰으며 일동과 일정이 천도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고 일호와 일영이 민정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부를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름에는 가물었고 겨울에는 따뜻하였으며 또 성변까지 있었으니 하늘에서 재변을 보이는 것이 어찌 원인이 없이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바라건대 경련을 마치신 것이 어찌 원인이 없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바라건대 경련을 마치신 여가에 신이 배운 것을 강론하게 해주신다면 신이 옛사람에게서 얻은 것을 가지고 현재의 패단을 간과하여 평생에 배웠던 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체납해 주소서 했는데 성경에 정교하기를 그가 말하고자 하는 완급에 대해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성전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7일 갑인 첫번째 기사 김은기 등이 쓰게 하기라. 지난밤에 해성이 실성 궤도 우성 동쪽 제1성의 남쪽으로 3, 4층 남짓 옮겨갔습니다 하고 관상감에서 서게 하기라. 이경에 유성이 삼성의 주하견에서 나와 천측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만 하였고 꼬리의 길이가 3, 4층 남짓하였으며 사경 3점에는 유성이 섭제성에서 나와 천기성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큰 배만 하였고 꼬리의 길이는 2척 2, 3척 남짓하였으며 4점에는 유성이 관색성에서 나와 계양성 북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만 하였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 남짓하였으며 5경에는 유성이 관색성에서 나와 천시성의 동원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만 하였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 남짓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관상감에 정교하기라. 그것이 배만 하였다는 것은 그 모양이 얼마나 것이냐 하니 관상감에서 회개하기를 신등은 다만 짐작으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7일 갑인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박안승이 치게 하기를 남원의 전판관 이적이 거짓으로 본조의 제촉이라고 이끌고 교도의 간과 인수 인계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경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다시 내려보내소서 했는데 승종에 전교하기를 이적이 인수인계도 하지 아니하고 왔으니 그 마음을 쓰미 교활하다. 이적의 직임을 바꾸고 속히 내려보내어 인수인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7일 갑인 세번째 기사 진사 조유형이 또 상사하여 시패를 징계하겠다고 청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가까운 시일에 인견할 것이니 이 뜻을 가지고 조유형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48관 성종 21년 12월 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김은기 등이 서계하기를 지난밤에 혜성이 벽성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하고 관상감에서 서계하기를 삼경에 유성이 정성의 궤도 수위성 아래에 나와 장성 북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만 하였고 꼬리의 길이는 3, 4층 남짓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248권 성종 21년 12월 8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축성 순철사 홍응이 아래기를 지금 야인의 문제로 인하여 여주의 성을 쌓는 것을 중지하였는데 신의 의견으로는 무십 년부터 지금까지 돌을 모아두었으니 지금 만약 성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모두 흩어져 없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병의 수자리 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 참컨대 황해도의 팽배 대졸과 본도의 연호군 그리고 당명 수군으로 계속 역사시키게 하소서였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병조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윤필성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오랑기 정서로 헤아려보면 도둑질을 할 시기가 1, 2월이 아니면 반드시 농번기일 것입니다. 이산 이상, 만포, 상토, 추파 등 지역이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군사는 소문만 앞세우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만약 드러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그만두어서는 안 될 큰일을 갑자기 폐지시키는 것은 아마도 원대한 생각에는 방해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머리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지금 안접사를 가 내려가고 있으니 관찰사, 절도사와 성을 쌓는 데 대한 편부를 함께 의논하여 계달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홍응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성주는 의논하기를 야인의 변은 지금 비록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미 단서가 생겼으니 소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모아놓은 노을은 만약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간수하게 한다면 무엇 때문에 흩어져 없어질 염려를 하겠습니까? 만약 적변이 한창 긴박한데도 계속하여 큰 역사를 거행한다면 비록 본도의 정군을 역사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은 아마도 도내가 소란스러워져 방어에 전념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이 전번에 의논해서 감사의 서장에 의하여 우선 성 쌓는 일을 중지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고 이극돈 여자신 안우견은 의논하기를 의주의 성 쌓는 일을 영구히 중단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럴 수가 없다면 계속 쌓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보병의 정병으로서 활 쏠 줄 아는 자가 열에 한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극군이 절도사가 된 이후로 해마다 부방군을 제외하고는 전념하여 장성을 수출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의 막내된 생각으로는 전라에 의하여 보병까지 합쳐서 그대로 역사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돌을 모아둔 것이 비록 한두 해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어찌 흩어져 없어지기까지 해야 하겠는가? 또 군사가 비록 활을 쏠 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힘을 합쳐 방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좌의정에게 요시하여 우선 성 쌓는 일을 중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팽배는 오이 하나인 호분이에 소속한 잡종 군직이다. 주, 역, 시험으로 선발하여 정원 5,000명, 재직기간은 1,800일로 종 8품을 주어 전직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290일까지 더 하되 종 6품에 그친다. 대졸은 용량에 따른 군사이다. 주에는 3주 이상, 역에는 3력 이상을 시취하는 무관 잡직의 하나이다. 모두 3,000명인데 5번으로 나누어 4개월 근무로 교대한다. 연호군은 나라에서 큰 토목공사를 할 때 호적을 통해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동원하던 대수 인원을 말한다. 즉 일반 민호 각 호에 배당되어 부역에 나간 인물을 말한다. 당령 수군은 번상의 차례를 당하면 근무 중에 있는 수군이다. 하번한 수군은 하령 수군이라고 한다. 성주시로 248권 성종 21년 12월 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쌀이기를 복일도 만호를 설치하여 추자도까지 겸해서 관장하게 하는데 대한 편부를 경찰관 서팽소로 하여금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 의정부 6조 한성부와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의 쌀이기를 과거에 수령과 봉사를 지낸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8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계동 등이 상서하기를 신등이 삼가 보건대 근래의 성변으로 인하여 전지를 내려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하고 학문이 천박하여 시사에도 능통하지 못하였는데 천인이 감응하는 묘리에 대해 어지감이 비슷한 것인들 가리켜 말씀드려서 망렬되게 천청을 번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재앙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불러들인 것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감히 정리를 가지고 옛 일을 참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일의 해성 같은 요성이 나타나서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는데 전사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영난과 흉패로 여겨 비상한 악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혼란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난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삼가하고 조심하면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내리지만 소홀히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구벌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제나라에서 혜성이 나타나자 제후가 빌려고 하자 안자가 말하기를 비로소는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송나라에서 형혹성이 나타났을 때 경공이 착한 말을 한마디 하자 삼사가 물러갔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천변을 두려워하시어 하늘을 스스로 인책하셨으니 반드시 재앙이 상수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마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게 하소서. 신등은 삼가 천박한 식견으로 몇 가지 일을 조별로 아뢰겠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신등은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명철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요체도 어렵게 여겼다 하였습니다. 요제도 어렵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요 임금 때는 사윤과 팔론 8개가 조정에 섞여 있었으나 마침내 그것을 밝혀내어 태평스러운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임금들은 간사하고 아첨한 자를 지나치게 믿어서 환란과 패망을 불러들인 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삼가보건대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후로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밤늦게 잠자리에 드시며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면서 어진 사람 구하기를 목마를 적에 물 찾듯 하셨고 간사한 사람 제거하기를 미련 없이 하셨으며 착한 일을 받아들이기를 못 미치는 듯이 하시고 가는 따르시기를 고리를 둘리듯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을 채용하심에 있어 적당함을 이루시어 중의 사람들이 잘못 의심스럽다고 의논하고 있으니 이는 아마도 전하께서 많은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시고 발탁한 자가 간사하고 아첨하여 인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직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제왕이 간사한 신하와 나라 일을 꾀하면 나라가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충성스러운 신하와 정치를 도모하면 나라가 반드시 편안해집니다. 대체로 충성스러운 신하는 강직함으로 고든 말을 하고 간사한 신하는 유순함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는 진출을 하기 쉽고 친근해지며 고든 말을 하는 자는 진출하기 어렵고 소원해지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진출하고 물러나면 사실 지도의 성세에 관계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선리의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경계를 참고하시고 우순의 참설을 막으라는 교훈을 본받으시어 그 물리들을 빨리 제거하시고 날마다 어진 존재들과 함께 천직을 다스려서 천변에 응하게 하소서. 신등이 듣기로는 요임금이 만방을 화협하게 한 것은 고족을 침묵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았다고 하는데 이는 제왕의 성덕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이해는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종친들이 진연할 적에 정전에서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위 사관을 대비시켜 놓고 검어에서 행하시며 새벽까지 계속하시니 신등은 진시로 전하께서 만기를 다스린 여가의 종친을 만나보고 우예의 의의를 돈독히 하고 가인의 예를 펴고자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남왕은 문제의 아우이고 양효왕은 경제의 아우였는데 모두 지친으로서 특별한 은총으로 대우를 받자 그 은총을 믿고 교만을 부리다가 그 기쁨을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라 문제 경제는 형군으로 일컬어진 분입니다. 그러나 친친의 예의에 지나쳐서 도리어 우애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중실 자손은 상상해서 회남 왕이나 양효 왕처럼 가깝지도 않으니 그들의 대화하는 예는 더욱 조의를 버리고 가인의 예로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종친들은 공경하고 조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와 같으니 그 누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의에 있어 조금이라도 실수함이 있겠습니까만 신등이 그래도 염려하는 것은 시사할 적에 술에 취한 나머지 활쏘기는 하는 편의 우열을 논하고 점수이 많고 적음을 비교하며 시끄럽게 떠들어 공경하는 도리를 잃은 것과 같은 것이니 곧 사체의 손상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활쏘기하는 것은 옛 정례인데 어찌 좌우의 시신을 피하여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부터 제왕은 몸소 예의를 실천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하였어도 자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의와 법도를 무너뜨려 미란을 이룬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본받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성명하신 조정에서는 비록 해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후세의 자손에게 미치게 되면 폐단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삼가 전하께서 일체 오래의 의가의 한때의 사정으로 만세에 바꿀 수 없는 예가 폐지되지 않게 하소서. 신등이 삼가 듣기로는 춘추에서 오랑캐에 대한 일을 기록함에 있어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는 붙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오랑캐들은 중국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묘가 간복하여 온 것과 사방 오랑캐가 조공을 바치는 것은 다 위력이 그들에게 미쳤기 때문이지 위덕을 손상시켜가면서 화친을 하여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위에나 야인을 접견할 적에 반드시 전에 올라 술잔을 바치게 하시는데 그 오랑캐들은 우리의 종류도 아니며 인면수신으로서 예의를 알지 못하며 신하도 되었다가 배반도 하다가 하면서 복수를 하거나 분풀이를 하겠다는 일만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생에 대한 미련이 없고 죽는 것도 가볍게 여기며 웃으며 대화하는 사이에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곧바로 가해를 하니 이들이 어찌 가까이 할 자들이겠습니까? 더구나 형가와 섭정과 같은 변은 옛날에도 있었으니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의 한 몸은 종사와 신민이 달려있는 귀중한 몸인데 위태로운 길을 그렇게 밟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등은 매우 한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로써 대우해주고 성의가 감싸주면 되는 것이지 어찌 노린내나는 무리를 보호자에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지금부터는 그들을 접견할 시적에 술잔을 오르게 하지 마시고 오랑캐를 대하는 예를 보존하도록 하소서. 신등이 듣기로는 서경에 제후들에게 안일과 기욕을 본받지 않게 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루 이틀에 만 가지의 일의 기틀이 생기는 것이니 서관의 직무가 폐지되지 않게 하소서. 천공을 사람이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비록 하찮은 생각 하나와 일 한 가지라도 진실로 한가롭고 안일하게 여기고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혼란은 어지러울 적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번 잘 다스려질 적에 생기는 것이며 위태로움은 위태로울 적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번 편안할 적에 생기는 것이니 질환과 안위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평한 지가 오래되었고 조정도 무사하였으니 군신이나 상하가 안일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교년, 제야, 경신, 날 밤에 아직도 폐습을 따라 안으로는 금중과 밖으로는 시신들이 모여 여악을 사용하며 밤새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춘의 답천과 중추의 완월 때에도 주악을 내려주러 마음껏 즐기게 하며 또 때때로 후원에 모이기도 하고 공처에 모이기도 하는데 역시 주악을 내려주어 마냥 즐거움을 극도로 다하게 하고서 파하니 거기에 제공되는 비용을 회단은 두고라도 전하께서 끊임없이 백성을 염려하시며 감히 편안한 생활을 하시지 않으시는 성덕에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웃사람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지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여 마시지 못하게 그만다 하더라도 경계할 줄을 모르는데 잔치를 여는 것이 법도가 없고 탐락함에 절제함이 없으니 어찌 성명한 시대에 아직도 말세에서 풍미하던 패단을 답습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패한 풍속을 일체 개혁하시고 안위를 경계하시어 국가로 하여금 영구히 믿고 의뢰할 수 있게 하소서. 신등이 듣기로는 풍속의 후박은 세도의 성세에 관계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심이 야박해지고 따라서 풍속도 날로 각박해져 간사한 무리들이 잘못 꾸며대며 고집스럽게 다투다가 성사를 다스리는 관리가 그 거짓심을 지적해내면 도리어 온갖 말을 다하여 헐뜯으며 성상에게 아뢰기까지 하니
백성들이 상처나 입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전하의 마음으로서야 어찌 차마 내몰라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타사로 이첩시키는데 거기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하곤 하여 수십 년이 되어도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는 성사가 끝날 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체가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로서 권세가들이 뇌물 받은 것을 법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에 그것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어찌 그들의 말을 믿고서 위임한 사람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무릇 제왕이 사람을 쓰는 데는 의심이 나면 임용하지 않고 임용하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간사하고 아침한 자가 있어도 임금이 철저하게 믿는 줄로 알고 이간할 수 없으며 위세가 중하여 감히 흔들 수 없는 것이니 선유가 임금은 전당처럼 높고 신호는 뜰처럼 낮다고 한 것은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본바에 가볍게 다른 대로 이첩시키지 말고 속히 판결을 하게 하소서. 만약 옳은 것을 잘못이라고 하여 사심을 품고 공의를 배반한 자가 있으며 가차없이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아마 간사함이 저절로 없어지고 풍속이 스스로 후하게 되어 백성들도 또한 원망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등이 듣기로는 여포도 변성의 건심은 오로지 반드시 오랑캐 때문만이 아니고 변방 관리들의 잘못으로 불러들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으로 외와 인접하였고 서북으로 용접과 연하였으므로 사실 배와 등으로 적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을 설치하고 보루를 설치하여 요회지에 군사를 주둔시켰으니 방어에 대한 대비한 계책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으니 외노가 침범하여 관선을 노락질했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삼포의 외인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 허술한 틈을 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는 진장으로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사신을 보내어 변방 백성이 동요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풍파가 높을 때이니 행선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이영희, 유순정 등이 간 것은 우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평안 1도의 강연안의 열지는 위로 추파에서부터 아래로 인산에 이르기까지 보루가 무려 15입니다. 그 사이 산길이 험하고 계곡이 깊어서 기마가 함께 달릴 수가 없고 사람도 나란히 갈 수가 없으며 보루와의 거리가 100리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진에서 적을 만나도 다른 여러 진에 서로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각자가 굳게 지키며 청량하고 대비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상대를 오게 만들어야지 상대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추파 이상은 거리가 멀고 땅이 메마르며 백성도 가난하니 지켜봐야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조에서 여연, 자성 등 몇 군의 지역을 떼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으니 만포절제사 허혼이 후미지고 먼 지역에서 오랑캐를 잡아 죽였다고 하는데 이는 여연의 예터가 아니고 반드시 버려둔 자성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죽여서 다투게 하는 실마리를 만들 필요가 무엇입니까? 신등이 듣기로는 그 땅은 오래 비워두었으므로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랑캐들이 몰래 와서 사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잡았다는 오랑캐도 짐승을 잡으려고 왔던 무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랑캐가 반드시 한을 품고 보복하려고 할 것이니 지금 마땅히 용감한 장수 2, 3명을 빨리 보내어 각각 공간을 거느리고 요회지에 넣어 주둔시키고 절도사의 방역에 따라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등은 언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보필하고 성은에 보답한 것도 없었는데 마침 천변으로 인하여 감히 이상과 같이 아뢰입니다. 전하께서 원컨대 전하께서는 조금이라도 살펴주소서 했는데 명하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홍응 예급의 노사신 어세금 이 극교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충신 간신에 대한 의논은 반드시 가리킨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다면 사헌부의 직임으로서는 마땅히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논했어야지 말을 끌어내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제2조의 종친이 시사할 적에 가인의 예로 대우하는 것은 조중조의 고사이므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제3조의 객인이 술잔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수위하였던 것이니 마땅히 때에 따라 참작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제4조의 제2야 경신에 대한 일은 조종조 때부터 행했던 것입니다. 답청 완을 같은 일은 중지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5조의 소송하는 자가 무소하는 것과 청송하는 관리가 다른 관사에 이첩하는 일에 대해서 상소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6조의 유순정, 이영희 등은 벌써 내려갔으니 다시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7조의 장수를 보내 방하는 일과 공관을 내려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굳이 장사를 따라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사원부의 상소 내용을 보건대 제1조에서 말을 끌어내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누구를 가리켜 간산신하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지막 조인 만포 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며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상상해서 절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신이 시사하는 것은 예부터 그렇게 했으니 굳이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인이 술잔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관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원 왕조 때부터 행한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경신 제야의 풍습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오히려 괜찮지만 답정 원월은 중지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송하는 자를 다른 관사로 옮기는 것은 엄하게 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영희, 유수정은 벌써 내려갔으니 아마 미처 중지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만포의 용맹한 장수를 따라 보내는 것은 배단이 있을 것이니 공간을 더 보내어 더욱 엄하게 방비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하기를 사원부의 상소 중에 사람을 채용하면 마땅함을 잃었다는 일에 있어서 그 어세를 살펴보건대 거기에서 간사한 신하가 나라의 일을 꾀하면 반드시 어지럽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라를 다스려야 반드시 편합니다고 한 것과 그러한 무리를 빨리 제거시키고 날마다 현준들과 함께 천직을 다스려야 합니다고 한 것은 반드시 중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간사하며 누가 빨리 제거시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한가에 대한 여부는 의논할 근거가 없습니다. 종친이 시사한 것은 조종조 때에도 예사로 행한 것이었으니 아마도 잘못된 일은 아닌 듯합니다. 외인과 야인이 술잔을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의논하였을 적에 신의 생각으로는 조종조의 예사로 행하는 일이었으므로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만 지금 다시 생각하니 인면수심은 친근하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조종조에서 오랑캐에게 술잔을 올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원부에서 한 날은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답청 완을은 조심하는 뜻이 없는 듯하니 중지시키는 것이 사실 합당합니다. 경신, 제야 같은 경우는 조정조 때부터 있었던 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술을 먹고 잔치를 하는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부의 말도 시행에 범직합니다. 소송하는 자가 조금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관사로 옮기고자 문득 무소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사원부의 말은 시행할 만합니다. 유순정 등의 일은 이미 떠나갔으니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평안도 방어에 대한 일은 전후하여 따로 보낸 공간이 이미 많은데 지금 또다시 용감한 장수 2, 3명을 더 보내면 신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도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본도의 민심이 동요될 것이니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했는데 승제군의 전교하기를 상소의 조항 중에는 조종조 때부터 시행한 것도 있고 나이 시대부터 시행한 것도 있으니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행하겠다. 유순정이 내려간 일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앞서 경연에서도 혼자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영희도 보낸 것인데 이제 와서 대사관이 동료들의 제지를 받고서 유순정 등의 행차를 중지시키고자 청했으니 어찌 앞뒤가 같지 아니한가 이 뜻을 가지고 사업에 유시하라 하였다. 8원 8개는 8사람의 선량한 사람과 8사람의 화합한 사람 8원은 고신씨의 제자 백분 중감 숙헌 계중 백호 중흥 숙표 계리이며 8개는 고양시의 제자 창서퇴의 도의연 대림 방강 정견 중용 숙달을 말한다. 삼묘가 간복하여 온 것은 순임금 때 삼묘가 다스려지지 않자 순임금이 우로 하여금 삼묘를 치게 하였는데 30 동안 버티면서 명을 거역함으로 이익이 우에게 정벌하지 말고 덕으로 다스기를 권하였다. 이에 우가 정벌할 것을 그만두고 덕화를 베풀었으니 삼묘가 70년 말에 간복하였다고 한다. 현가는 전국시대의 자객이다. 연나라 태자 다한의 부탁으로 진나라 왕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인물이다. 섭정은 전국시대의 자객인데 엄수의 부탁으로 한나라의 재상 한괴를 죽인 인물이다. 천공은 하늘이 해야 할 일이다. 교녀는 음력 12월 24일 이 나라는 집집마다 보국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2야는 섣달 금음날 밤
공중과 서울 그리고 온 나라의 지방에 따라 다채롭고 특이한 민속적 행사가 있었다. 경신은 경신일에 자지 않고 다음날을 기다리는 행사이다. 곧 낮의 신각에서 밤의 신각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 날은 삼시충이 사람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여보아 악사를 천대에게 밀고 한다고 하여 그런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경신일을 꺼리고 싫어하는 도교에서 나온 신앙이다. 경신회라고 한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성부 염진유 조차랑 오도 명주 원번가 기내 섭진주 병고진 평방식 부위 원충능과 대마주 태수 종경구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